밤은 차갑고 어둠은 무거웠다. 별빛은 구름 뒤에 숨어버렸고 산자락을 타고 내린 안개는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그 침묵을 뚫고 들려온 건 한 사내의 절규였다. 비비가 죽었다. 그는 이무기였다. 천년을 수련하고 하늘로 승천하려 했던 존재. 인간의 감정 따위는 사치라 여겼고 오직 하늘을 향한 길만을 걸어온 강철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이성이 무너진 듯 그는 떨고 있었다. 심장을 쥐어뜯으면 이 고통이 멈추겠느냐. 나 좀 어떻게 해다오. 대체 내가 왜 이러는 것이냐. 강철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 어느 악기의 울음보다 처연했다. 여리는 그런 강철을 말없이 안았다. 자신이 비비의 죽음에 일조했다는 자책감이 여리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담담히 속삭였다. 차라리 날 미워해, 강철아. 날 원망해도 좋아. 그게 네가 버틸 수 있는 길이라면 난 기꺼이 그 미움이 되겠어. 하지만 강철은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금 이 고통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한편 궁 안에서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리는 마침내 궁 안의 모든 혼란과 불행의 배후가 왕 이정의 외조부 김봉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낸다. 왕 이정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대비마저 김봉인의 사주를 받았다는 것을 알자 무너졌다. 김봉인은 왕 앞에 불려나왔고 이정은 일부러 대신들이 듣고 있게 하고 그 자리에서 그를 신문했다. 증자도 없이 나를 죄인이라 하시겠습니까? 귀신을 믿는 미친 왕이라 조정에선 누구도 따르지 않을 겁니다. 김봉인은 오만하게 말했지만 그 모든 발언은 신하들의 귀에 생생히 꽂혔다. 그는 감히 왕을 조롱하고 증자가 없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의 목을 조이게 되는 줄은 알지 못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모든 죄를 실토했고 관직을 박탈당하고 가산을 몰수당한 뒤 거제로 유배형이 내려졌다. 그러나 김봉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유배지에서 도망쳐 나온 그는 풍산을 찾아갔다. 마지막 남은 힘으로 그를 향해 다가선 김봉인은 그토록 자신이 보호하고 키웠던 왕을 끌어내릴 수 있는 마지막 패를 꺼내들었다. 귀신을 불러라. 당장 왕을 끌어내. 그놈을 죽여라. 내가 만든 왕이다. 내가 거두겠다. 이 말이다. 김봉인은 분노에 휩싸인 채 풍산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 흔들었지만 그 순간 풍산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눈빛은 붉게 물들었고 입술이 움직이자 전혀 다른 존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쓸모를 다한 놈은 더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그 말과 함께 김봉인의 몸은 허공에서 꺾이듯 무너졌다. 풍산의 몸을 빌린 팔척기가 내린 망설임 없는 처단이었다. 왕을 만든 자는 자신이 부린 귀신에게 먹혀 사라졌다. 한편 강철과 여리, 이정은 팔척기의 탄생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용담골로 향했다. 그곳은 여리와 윤갑의 고향이자 강철이 승천에 실패했던 장소이며 팔척기가 태어난 저주의 땅이었다. 용담골에서 이들은 은둔 중인 최원호를 만난다. 그의 딸 인선은 귀신에 씌어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여리는 부적을 이용해 인선의 몸에서 귀신을 떼어낸다. 그 귀신, 외다리귀는 생전 체크였던 자의 혼이었다. 그는 말한다. 그 늙은 영감이 날 죽였다. 난 그저 그 집안의 책 하나 훔치다 죽은 체크였다. 내 복수는 그 영감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 책엔 왕가의 죄가 담겨 있다. 그 책은 내가 죽은 곳에 숨겨놨다. 진실은 이랬다. 최원호는 자신이 정리하고 떠나려 했던 고조부의 기록, 광안문집을 실수로 체크에게 넘기게 된다. 하지만 체크가 그 내용을 보고 협박을 시도하면서 일이 꼬인다. 돈을 요구하며 최원호를 몰아세운 체크와 몸싸움 끝에 최원호는 체크를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든다. 문제는
책혜가 죽기 직전 책을 숨겨두었다는 것이다. 최원호는 시신만 처리했을 뿐 책을 찾지 못하고 세월만 흘렀다. 여리는 이 말을 듣고 최원호에게 사실을 묻지만 그는 단호히 부정했다. 그자는 마당에서 죽었다. 마당에 숨길 곳이 어디 있느냐? 귀신의 헛소리다. 그러나 그날 밤 최원호는 몰래 헛간으로 향했다. 책회를 죽였던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석갈의 틈을 뒤지던 그는 결국 한 권의 책을 찾아낸다. 바로 광암문집이었다. 최원호는 그 책을 아궁이에 던지려 했다. 그 순간 강철이 나타났다. 뭐 하는 거냐? 책은 왜 태워? 강철은 망설임 없이 불 속에 손을 넣어 책을 꺼냈다. 겉장은 검게 그을렸지만 속의 내용은 살아있었다. 겉만 그을렸다. 안은 살아있군. 그는 책을 왕에게 내밀었다. 이 안에 팔척귀의 진실이 다 들어있어. 100년 전 사실 모두가. 왕 이정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았다. 그 안에는 100년 전 왕가가 충직한 무관 가문을 반역죄로 몰아 멸문시킨 이야기와 그 후손이 억울하게 죽어 만들어진 원한이 팔척귀의 뿌리라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책장을 넘기며 자신의 왕좌가 더 이상 정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님을 자각했고 그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마지막, 팔척귀는 자신의 몸에서 윤갑의 혼령을 토해냈다. 해방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복수의 시작이었다. 윤갑은 무너졌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여인,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모두 강철에게 빼앗겼다고 느꼈다. 그는 오열했고 그 감정의 파도는 더욱 깊어져만 갔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풍산. 그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또 다른 팔척귀가 태어날 기운이 어둠 속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왕조가 숨긴 진실. 불 속에서도 끝내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팔척귀는 윤갑을 토해냈다. 놓아준 게 아니다. 또 다른 악귀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었다. 배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복수는 이제부터다. 지금까지 귀궁 12화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